명성황후를 죽인 건 일본이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1895년 그 새벽, 일본 칼잡이들을 왕비가 잠든 궁안까지 데려다 준 건 일본인이 아니었어요.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나라를 지키라고 나라가 칼을 쥐어준 조선군 지휘관 우범선. 제 나라 왕비를 죽이러 온 자들한테 앞장서서 국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날 그 문 앞에 이 사람이 서 있었어요. 1895년 10월 8일, 아직 해도 안 뜬 새벽이었어요. 한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이죠. 그 서대문 밖 컴컴한 길 위에 한 무리가 서 있었습니다. 칼찬 일본 군인들, 그리고 그 옆에 조선군 한 무리. 그 조선군을 이끄는 지휘관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향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과 왕비가 잠들어 있는 바로 그 궁이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궁으로 쳐들어가려면 길을 알아야 하잖아요. 어디로 들어가고 어느 문을 여는지. 그 길을 앞에서 안내한 게 나라를 지켜야 할 조선의 군인이었어요. 새벽 5시쯤 이 무리가 궁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우범선은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끌고 온 병사들이 지금 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든 몰랐든 이것만은 분명해요. 그 문을 앞장서서 연 게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대체 누구였을까요? 우범선. 이름만 들으면 낯설죠? 근데 이 사람 아들 이름을 대면 다들 아 해요. 씨 없는 수박, 우장춘. 학교에서 다들 그렇게 배웠죠? 사실 그 수박을 처음 만든 건 우장춘이 아닌데 이름은 그렇게 남았어요. 그 우장춘의 아버지가 바로 이 우범선이에요. 아들은 아들 인생이 따로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 쪽입니다. 우범선은 원래 군인이었어요. 1876년에 무과에 붙었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에도 있었죠. 그러다 을미사변이 나던 그 해엔 훈련대라는 부대에 대대장 자리에 있었어요. 기록엔 제2대대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훈련대라는 게 일본이 만들고 일본식으로 가르친 조선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은 일본 여성과 결혼도 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까 그 우장춘이고요. 왜 이 사람이 그 새벽 맨 앞에 섰는지 그 속내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유가 뭐였든 결과는 하나예요. 일본이 키운 부대를 이끌고 제나라 왕비를 치러 가는 길에 조선 군인이 앞장섰다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 판 사람, 명성황후. 우리가 명성황후를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명성황후일까요? 명성황후 하면 떠오르는 두 얼굴이 있죠. 드라마 속 우아한 비운의 국모, 아니면 사치와 무당에 빠져 나라 말아먹었다는 악녀. 이 두 얼굴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면 좀 이상해요. 먼저 악녀 쪽부터 볼게요. 부패한 민비라는 이미지, 이거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얼굴을 그린 자가 있어요. 기쿠치 겐조. 명성황후를 사치와 무당에 빠진 여자로 그려낸 소설을 쓴 일본인이에요. 그가 글을 싣던 신문이 한성신보. 명성황후가 죽던 그 해, 일본이 한성 한복판에 만든 신문이죠. 이 신문이 그녀를 깎아내리는 기사를 쏟아냈고 기쿠치는 그걸 소설로, 책으로 부풀렸어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드라마로까지 그대로 이어진 거고요. 그런데 그날 새벽 궁으로 쳐들어간 그 무리, 칼잡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안엔 일본 신문 기자들도 끼어 있었어요. 펜을 쥔 자와 칼을 쥔 자가 같은 무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부패한 민비라고 알던 그 얼굴은 그러니까 그녀를 죽인 바로 그 자들이 그린 얼굴이었어요. 적이 그린 얼굴을 우리가 100년 넘게 진짜라고 믿어온 셈이죠. 그럼 반대쪽 완벽한 군무는요? 그것도 드라마가 곱게 다듬은 얼굴이에요. 실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같은 시대를 산 사람들 기록을 보면 평이 확 갈려요. 황현이라는 선비는 씀씀이의 절도가 없다고 대놓고 깠어요. 근데 조선에 왔던 영국 여성 비숍은 지성으로 빛나는 사람이라 했고 프랑스 기자는 조선을 이끌 유일한 정치가라고까지 했죠. 한쪽에선 욕하고 한쪽에선 감탄하고. 그러니까 진짜 명성황후는 악녀도 완벽한 국모도 아니었어요. 좋은 면 나쁜 면 다 가진 그냥 진짜 정치가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다시 그 새벽으로 돌아가면 더 또렷해져요. 이 모든 걸 지휘한 건 미우라 고로였어요. 조선에 온 일본 공사, 그러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외교관이죠. 근데 이 사람 조선에 온 지 겨우 37일째였어요. 오자마자 왕비를 죽일 계획을 짠 거예요. 그날 궁 안으로 들이닥친 무리 중엔 일본에서 건너온 낭인들이 있었어요. 낭인이 뭐냐면 칼 쓰는 걸 업으로 삼은 떠돌이 무사들이에요. 30명쯤 됐죠. 이들이 왕비가 있는 건천궁 안쪽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때 국내 부대신 이경직이 두 팔을 벌려 왕비 앞을 막아섭니다. 제 몸으로 가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에 맞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명성황후는 그날 새벽 그 궁 안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사실 기록마다 달라요. 그 자리에 있던 러시아 사람과 미국 사람의 증언이 있고 일본 쪽 보고서가 있는데 서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다고 함부로 못 정해요. 증언마다 다르게 전할 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이 왕비의 시신마저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차마 자세히 못 옮기겠어요. 궁 동쪽 숲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만 해둘게요. 그럼 우범선은요? 그 새벽 이 사람은 어디까지 있었을까요? 분명한 건 훈련대를 이끌고 와서 이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비를 직접 해쳤는지 그 다음 일에까지 관여했는지는 여기서부터 기록이 갈려요. 어떤 기록은 그가 끝까지 관여했다 하고 어떤 기록은 조선 병사들은 바깥에서 대기했을 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그 문을 열어주고 그 판을 깔아준 사람. 그게 우범선이었다는 것. 한나라의 왕비가 자기 궁 안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일본 군대가 직접 쳐들어와 벌인 일이었죠. 이건 그냥 한 사람이 죽은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한나라의 심장부까지 밀고 들어와 그 나라의 뿌리를 통째로 짓밟은 거였어요. 그럼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미우라를 비롯한 관련자 48명을 붙잡아 히로시마로 데려갔어요. 감옥에 가두고 재판까지 열었죠. 여기까진 그래도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과가요. 증거가 부족하다. 딱 이 한마디로 48명 전원이 풀려납니다. 단 한 사람도 벌을 받지 않았어요. 한나라의 왕비를 죽이고 시신까지 그렇게 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그 새벽의 진짜 끝이에요. 화려한 복수극도 정의의 심판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덮여버린 거죠. 그럼 그 우범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 이듬해 조선의 힘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자 이 사람 처지가 위태로워져요. 그러자 우범선은 조선을 아예 등지고 일본으로 도망칩니다. 제 나라 왕비를 판 자가 그 왕비를 죽인 나라 품으로 숨어든 거예요. 우범선이 일본에서 그렇게 숨어 지내던 어느 날 조선에서 한 사람이 그를 찾아 바다를 건넜어요. 이름은 고영근. 원래 조선에서 벼슬을 하던 사람인데 명성황후가 그렇게 죽은 걸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범선이 숨어 사는 바로 그곳으로 가요. 근데 바로 덤비지 않았어요. 몇 달을 곁에서 지내며 친한 척 우범선이 자기를 믿게 만들었죠. 1903년 겨울 고영근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며 우범선을 초대해요. 집들이 한다고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범선을 처단합니다. 일본은 고영근을 잡아 재판에 넘겼어요. 우범선이 일본 국적을 가졌다며 사형을 선고했죠. 근데 조선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고종 임금이 직접 나서서 선처를 부탁했고 그 덕에 형이 줄었어요. 고영근은 벌을 치르고 나서 살아서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고영근이 택한 마지막 자리가 있어요. 한쪽은 그 새벽 자기 나라 국모의 국문을 일본 군대에 열어준 우범선. 다른 한쪽은 그 우범선을 베고 살아 돌아온 고영근. 한 사람은 그렇게 국모를 팔아넘겼어요. 그럼 다른 한 사람은 남은 평생 무엇을 했을까요? 고영근은 약 8년을 감옥에서 보낸 뒤 명성황후가 잠든 홍릉의 무덤지기가 되었습니다. 국모를 판 자를 뵌 사람이 남은 평생 그 국모의 곁을 지킨 거예요. 나도 몰랐던 역사였습니다. 성장 중인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